시조투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무학입니다. 시조 나는 이렇게 쓴다. 오늘은 삶 혹은 인생을 주제로 한 시조와 그런 제 작품의 창작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이란 주제는 참 보편적이죠. 그래서 낡았다, 심지어 지겹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AI 챗봇 챗 GTP의 등장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거 막 두렵기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우 두렵긴 한데 그러나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일에서 근원적인 일들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아주 달라지거나 영원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인생은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은 모두 인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하면 인에 따라붙는 말이 하나 있죠. 무상이란 말이 그것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드럽다는 것 아닙니까? 시조가 삶을 떠나서 인생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까 인생하면 따라붙는 무상을 시조로 쓰지 않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시조의 주제 역사를 쓴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인생무상에 대한 시조가 앞자리에 와야 할 것입니다. 실제 고려 말의 시조 중에서 우탁 선생의 탈로가가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어떻게 우연으로만 치부하겠습니까? 인생무상에 대한 시조가 시조사의 앞자리에 오고 또 많이 나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인생무상을 노래한 고시조 작품은 많습니다. 마음아 너는 너희 매냥에 젊었는다. 내 늙을 적이면 낸들 아니 늙을 소냐. 아마도 너 쫓아 떠나다가 남 우일까 하노라. 작자가 밝혀지지 않은 곳이 많고 석영덕으로 밝혀진 곳도 있는 작품입니다. 마음에게 몸은 늙는데 너는 왜 안 늙느냐. 너도 늙을 것이 분명한데 늙지 않아서 늘 쫓아다니다가 남에게 우세스러운 일을 당하고 말겠다고 걱정합니다. 탈로의 의미도 있지만 철없음을 자책하는 모양새가 참 좋습니다. 석영덕의 죽음을 예도하여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작품도 있죠. 산은 애산리로되 물은 냇물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거든 옛물이 있을 소냐. 인글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노멜. 황진이의 작품입니다. 굳이 주석을 달 필요가 없는 인생무상의 시조. 저에게도 인생무상을 주제로 한 시조가 있습니다. 인생의 주소. 젊을 적 식탁에는 꽃병이 놓이더니 늙은 날 식탁에는 약병만 줄을 쓴다. 인생 고작 꽃병과 약병 그 사이에 있던 것을. 이 작품은 처음 2020년 정영석 겨울호에 뜻밖의 낱말 20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 2021년 유신작품상 수상문집과 대구시조 연간집에 제목을 인생의 주소라고 바꾸어 재수록했습니다. 처음에 별 반응이 없었는데 인생의 주소라고 하는 제목이 되니까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과정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느 날 저녁에 식탁에 아내와 마주 앉아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입맛도 없고 밥맛까지 없어서 끼적거리게 됐는데, 먹을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날따라 식탁이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식탁이 복잡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젊었을 때는 정말 보이지 않던 약병이 저렇게 하더라고요. 내 약 줄 서 있고 내 아내 약 줄 서 있고 식탁이 복잡한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약병이 있는 그 자리에 젊었을 때는 꽃병이 있었단 말이죠. 참 절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 한숨을 따라서 꽃병과 약병 사이에 내 인생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조 3장의 초장의 젊음을, 중장의 늙음을, 정장의 주소를 넣어서 인생의 주소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김성춘 시인이 경북신문에 연재하는 시의 발견에서 촌철살인의 시다, 인생의 주소지가 꽃병과 약병 사이에 있다니 악측과 절제미가 무릎을 지게 한다, 그렇게 쓰기도 했고, 대구일보 시에서에서 이정환 시인이 일상 전경을 유심히 살피는 과정에서 미묘한 대비를 찾아내어 형성함으로써 단시조미하게 경지를 열어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썼습니다. 근데 이 작품과 관련된 특이한 사항은 이 작품이 3개국으로 번역되었습니다. 2021년 민병도 역금 장경열 옮김 한국 현대 단시조 100에 영역되어 실렸습니다. 인생의 주소를 The Whereabout of My Life로 번역을 했더군요. 그 다음에 1호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국제시조 2022 연간집에 진세인 우주쇼로 안수연 교수가 번역했습니다. 그걸 번역하면서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던데, 양영란의 제 시집 낱말을 번역하면서 말씀은 입력, 이파리역, 그래서 낱말을 은엽이라고 한다고 번역을 해놨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 3월에 한국 현대시 한시로 만나다를 연재하시는 강승희 선생님께서 한시로 번역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작품이 번역되게 된 과정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강승희 선생님께서 한역한 그 노트에 따르면은 SNS상에서 시의 원문을 뺏겨 쓰고 그 밑에 인생 무상을 제목처럼 달고 백자 화병에 꽃을 꽂은 그림을 올리게 된 것을 보고 아무리 보아도 평범한 네티즌이 가볍게 쓴 걸로는 보이지 않아 조심스럽게 검색을 시도해 본 결과 놀랍게도 문무학 시인의 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생각해보자. 시인이 시구 하나 시 한 편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겠는가. 그런 시를 시인에게는 자식과도 같은 그런 시를 독자인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멋대로 고쳐버리고 원작자도 밝히지 않는 것은 시와 시인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자 범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위배한 작품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터넷의 관심과 3개국어로 번역된 작품을 읽는 것은 저에게는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강승희 선생님께서는 번역하시겠다는 연락을 주셔서 제가 허락을 한 것이고, 두 곳은 번역을 전제로 청탁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은 인터넷에 이 작품이 많이 떠돌았어요. 그래서 친구와 선배, 후배들이 보고 저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주어서 제가 잠시 들뜨게 되기도 했는데, 그분들이 보내준 그 문자를 보고 제가 작품을 하나 썼습니다. 시가 시를 낳은 거죠. 사설 시조로 썼는데요.
제목을 2%라 붙였습니다. 2%. 꽃병과 약병 사이 인생이 있다는 인생의 주소라는 시 한 편 발표했더니 누군가 그 작품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걸 본 또 누구가 누구에게 전해줘서 선배와 친구가 그리고 또 후배가 내게로 문자 날려 축하의 말을 전하는데 후배는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내고 오고 친구는 덤덤하게 축하한다는 말 썼는데 예주가 선배님이 내리신 말씀 한 줄, 허허, 꽃병보단 술병이 훨씬 낫지. 아차, 그러네. 술병이 더 시적이네. 술 못 먹어 그렇다는 핑계는 핑계일 뿐 내 신은 늘 이따위로 2% 모자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문학평론가 김태경은 시창작과 관련된 사슬조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지만 이 속에는 익살과 더불어 화자의 각성도 들어있다고 하여서 제가 쓰고자 했던 뜻을 제대로 읽어 주었습니다. 이 작품 또한 인생이라는 주제에 포함되는 것이죠. 시인의 삶이니까 말입니다. 인생의 주소라는 작품을 발표한 이후 제가 겪은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시조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시조에서 아주 특별한 소재를 찾아서 짓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은 사람들이 관심사에 관해서 쓰는 것이 독자들에게 관심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독자들에게 읽히는 시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둘째는 제목이 정말 중요하다.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지금 실제로 경험한 것인데 제목이 좋아야 제목이 관심을 끌어야 작품을 읽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제목이 너무 노골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 제목이 너무 드러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시조의 국제화와 관련된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됐습니다. 작품이 한문으로 영어로 이로 번역되니까 시조의 세계화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K컬처가 붐을 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브랜드가 되어야 할 시조도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시조를 쓴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브랜드는 시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세기를 빛낸 한국의 예술인에 뽑힌 김수영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학하는 사람의 처지로서는 이만하면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작품 한 편 발표하고 이 정도의 관심만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저는 아직도 많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작품에 비해서 조금은 과한 주목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아프게 하지도 가렵게 하지도 못하고 구절마다 범범하고 우유부단하기만 하다면 이런 글을 어디다 쓰겠느냐 그렇게 일갈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 글이 구절마다 범범하고 우유부단한 것 아닌가 참 걱정됩니다. 앞으로는 읽는 사람이 아파하거나 가려워할 수 있는 글을 쓰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겠습니다. 부질 없을지라도 그런 다짐 또 한번 해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조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금피를 빕니다.